어느 순간부터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망설이게 됩니다. 이 말해도 될까? 예전에는 그냥 했던 말인데 이제는 상대 표정을 먼저 살핍니다. 아들에게 한마디 했다가 아버지, 요즘은 안 그래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 꺼냈다가 어머니, 저도 생각이 있어요. 그 한마디에 우리는 입을 닫습니다. 나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에서 나온 말이었고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 말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갈까요?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세대가 달라서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말의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시작은 문을 열고 어떤 시작은 문을 닫습니다. 노년의 품위는 목소리를 높이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첫 문장에서 드러납니다. 오늘은 존중받는 사람의 말 시작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말을 끝까지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첫 문장에서 이미 마음의 방향을 정합니다. 우리가 입을 여는 순간 상대는 내용을 듣기 전에 이 사람의 태도를 읽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려는 걸까? 아니면 고치려는 걸까? 이 미묘한 차이가 대화를 갈라놓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사업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고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에는 걱정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도 들어 있습니다. 경험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그어집니다. 나는 이미 답을 아는 사람, 너는 아직 모르는 사람. 그 선이 그어지는 순간 상대의 마음도 한 걸음 물러납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여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가르치려 하네. 그 순간 대화는 멈춥니다. 내용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시작이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품위는 목소리를 낮춘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말을 줄인다고 생기지도 않습니다. 품위는 상대를 같은 자리에 두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많이 힘들어 보이네. 어떤 부분이 제일 걱정이야? 이 한마디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정답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나란히 둡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말이 아니라 옆에 앉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그때야 비로소 경험이 들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우리는 종종 내용이 좋아야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논리적으로 말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논리보다 태도에 더 민감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가 되면 말 속에 담긴 힘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첫 문장은 정보가 아닙니다. 위치를 정하는 선언입니다. 내가 위에 설 것인가, 함께 설 것인가. 노년의 품위는 권위를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권위를 증명할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권위를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존중을 드러내는 시작입니다. 첫 문장 하나로 공기가 바뀝니다. 공기가 바뀌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존중받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들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일도 인간관계도 고민도 먼저 전화를 걸어 이야기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결과만 통보합니다. 아버지, 저 이직했어요. 엄마, 집 계약했어요.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놀랍니다. 왜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큰 결정을 하니?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 회사는 말이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습니다. 눈빛이 멀어집니다. 겉으로는 네, 알겠어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이미 선이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결정하기 전에 말하지 말자. 왜일까요? 우리는 걱정해서 한 말입니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택이 평가받는 느낌이 먼저 옵니다. 이미 고민했고, 이미 밤을 새웠고, 이미 수십 번 계산했던 선택인데, 첫 문장에서 그 모든 과정이 무시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은 결심합니다. 결정하고 나서 말하자. 그냥 듣기만 하자. 중요한 건 굳이 말하지 말자. 이게 멀어짐의 시작입니다. 큰 싸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해서도 아닙니다. 첫 문장에서 자리를 빼앗겼다고 느끼는 순간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더 아픈 장면도 있습니다. 딸이 말합니다. 엄마, 나 이번에 이혼 생각 중이야. 우리는 놀랍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건 아니지. 가정은 지켜야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딸의 눈빛이 닫힙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말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말을 줄이는 이유는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존중받지 못할까봐, 자신의 선택이 작아질까봐 마음을 먼저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 말을 안 들어. 아닙니다.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들으면 자기 자리가 작아질까봐 거리를 두는 겁니다. 노년의 품위는 자녀를 설득하는 힘이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부모에게 먼저 말하고 싶다 고 느끼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 차이는 첫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저녁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보고 있고 며느리는 아이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을 겁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힘들지는 않니? 그런데 이상합니다. 요즘은 먼저 묻기가 망설여집니다. 왜일까요? 지난번에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니까 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그렇게 살면 나중에 힘들어. 그때 아들은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 깊은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평온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압니다. 무언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또 다른 장면입니다. 딸이 아이 교육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엄마, 요즘 애가 말을 안 들어서.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는 반사적으로 말합니다. 그건 네가 너무 물러서 그래. 애는 잡아야 돼. 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육아 이야기는 친구에게만 털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에게 말하면 결론이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부모의 말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부모의 말 앞에서 자기 생각이 작아지는 느낌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선택합니다. 부딪히지 말자. 말을 줄이자. 결정은 혼자 하자.
이렇게 멀어집니다. 싸워서가 아닙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큰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씩 조용히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깨닫습니다. 아이가 나에게 의논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묻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문제는 큰 실수가 아닙니다. 첫 문장에서 상대의 자리를 빼앗는 습관이 조용히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자녀는 틀렸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 서기 싫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현실입니다. 이제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을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말의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말을 줄이며 살아왔습니다. 눈치 보며 참고 괜히 또 시작이라는 말 들을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품위는 아닙니다. 품위는 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말의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하던 자리를 옆으로 옮기는 것. 그 차이가 관계를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사업 확장하려고요. 예전 같으면 바로 계산이 돌아갔을 겁니다. 경험이 먼저 떠오릅니다. 지금 경기가 어떤데? 리스크가 너무 큰데? 저건 위험한데? 그리고 이렇게 시작했을 겁니다. 그건 무리다. 내가 보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 말이 틀렸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관계를 살린 적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확장까지 생각했을 정도면 많이 고민했겠네. 이 한 문장에는 평가가 없습니다. 인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확신이 생겼어? 그때 아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료를 보여주고 고민했던 밤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계산을 설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스스로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말을 보탤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생각을 조금만 보태도 될까? 이 말은 허락을 구하는 형식이지만 사실은 선언입니다. 나는 내 선택을 빼앗지 않겠다는 선언. 나는 내 위에 서지 않겠다는 선언. 놀랍게도 이 선언을 들은 자녀는 더 깊이 묻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의 조언은 밀어넣는 말이 아니라 부탁받은 말이 됩니다. 부탁받은 조언은 거부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장면입니다. 딸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엄마, 나 너무 지쳤어. 우리는 반사적으로 말합니다. 그래도 네가 선택한 길이잖아. 조금만 참아. 이 말은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딸은 혼자 견뎌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많이 버텼구나. 그 말 이해는 된다. 해결은 아직 주지 않습니다. 먼저 자리를 지켜줍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는 순간 스스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야 경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엄마도 비슷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나는 이렇게 해봤어. 정답은 아니고 그냥 내 경험이야. 이 문장은 지혜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더 멀리 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노년의 품위는 말을 세게 하는 힘이 아닙니다. 말을 안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자녀가 느끼기에 이 사람 앞에서는 내 생각이 무시되지 않겠구나. 이 확신이 생기면 자녀는 다시 돌아옵니다. 중요한 결정을 먼저 말합니다. 실패한 이야기까지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존중은 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존중은 관계를 다시 초대합니다. 우리가 조금 물러서는 순간
자녀는 스스로 다가옵니다. 그게 품위가 관계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르치는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옳고 그름을 구분해 주었고 넘어지지 않게 막아 주었고 잘못된 길에서는 끌어냈습니다. 그 역할이 부모의 책임이었고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인데 예전과 다르게 들립니다. 왜일까요? 아이들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자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녀는 가르침이 필요한 나이가 아니라 존중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말이 맞다.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이미 자녀는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선 사람에게 가르침은 도움이 아니라 통제가 됩니다. 노년의 품위는 자녀를 통제하지 않는 힘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통제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힘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클수록 걱정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자녀가 우리 말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우리를 믿고 먼저 찾는 것입니까? 품위는 순종을 얻는 힘이 아닙니다. 신뢰를 얻는 힘입니다. 신뢰는 강요로 생기지 않습니다. 자녀가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을 대신 살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구나. 그때 부모는 다시 중심이 됩니다. 말이 많아서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조용해져서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그래도 부모님 의견은 들어보고 싶다 라고 말할 때 그 자리가 바로 품위입니다. 노년의 품위는 말을 줄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말을 지키는 힘입니다. 내 경험을 칼처럼 쓰지 않고 등불처럼 두는 것, 필요할 때 스스로 다가와 비추게 만드는 것, 그게 이 나이에 가능한 힘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품위는 증명하려 할 때 작아지고 물러설 때 커집니다. 그리고 그 물러섬이 관계를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우리는 틀린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녀를 향한 말은 걱정이었고 경험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관계가 멀어졌다면 그건 우리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시작이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첫 문장은 내용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위에서 시작하면 조언이 되고 옆에서 시작하면 대화가 됩니다. 노년의 품위는 말을 이기는 힘이 아닙니다. 말을 지키는 힘입니다. 자녀를 설득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녀가 먼저 찾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살아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옳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물러서도 우리는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백이 존중을 만듭니다. 다음에 자녀와 대화를 시작할 때 습관처럼 올라오는 첫 문장을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많이 고민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을 조금만 보태도 될까? 그 한 문장이 공기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당신을 대하는 눈빛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년의 품위는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존중받는 상태, 통제하지 않아도 신뢰받는 자리, 그 자리는 첫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대화가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 채널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품위를 지키는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말 때문에 멀어지지 않도록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구독은 이 공간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